안녕하세요.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 녹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은 셀트리온 이슈와 기업 분석, 경제와 금융과 중앙은행 이야기와 바이오 산업, 다른 산업과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으로 투자 말고 스위스폿 맞춰라. 골프클럽의 헤드 중앙이죠. 골프는 똑딱이부터 하면서 주식은 왜 감으로 투자하나요? 한국경제신문 토요일날 날짜에 좋은 글귀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랑 주식과 닮은 점이 많다고 그렇게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과 골프나 주식 이야기를 하면 금방 친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골프도 주식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변수가 있다. 심리적인 요인이 참 많은 결과를 좌우한다. 기본기가 무척 중요하다가 이 기사 내용의 핵심이에요. 필드든 증시든 기초가 중요. 무작정 뛰어들었다간 낭패. 스윙 연습해야 비거리 늘어나듯 분석력 갖춰야 수익 낼 수 있어. 멘탈 흔들리면 퍼팅 적중률 뚝. 주식 투자도 투자 심리 잘 관리해야. 사실 멘탈 관리가 거의 정말 제일 중요하죠. 멘탈이 무너지면 이미 전시에 들어가기 전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력이 갖춰지게 한다면 충분히 멘탈 관리를 같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겨낼 수 있겠죠. 골프는 충분한 연습이 첫 번째 필요 조건이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면 똑딱이부터 해야 된다. 어서 빨리 남들처럼 시원한 스윙을 하고 싶은데 지루한 똑딱을 하니 견디기가 힘들다. 엄청난 반복 연습 과정이죠. 똑딱이 과정을 수료증을 스스로 발급한 뒤 필드로 나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기본기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똑딱이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도 어떻죠? 주식 투자 초보자를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기본기를 얼마든지 다질 수가 있죠. 금리, 환율 등 각종 경제 지표와 개별 종목 분석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쌓고 증권사 보고서나 경제 신문 기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익히게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의 골프의 똑딱이처럼 지루하게 여겨서 실전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고 이해해서 투자하는 사가 불가능하죠.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의지해서 혹은 자신의 감으로 투자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이해한 뒤 투자한 게 아닌 만큼 주가가 요동치면 불안해서 내동매매를 하게 되죠. 약간 과장하자면 수익을 온통 운에 맡기는 셈입니다. 이와 달리 충실하게 기본기를 쌓은 투자자는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쵸? 자신이 그 종목에 투자한 근거를 잘 알고 그 근거에 기반해 어느 정도 수익률을 추구할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투자의 정석대로 스위스폿에 맞추는 투자라고 할 만하다. 골프와 주식 투자 모두 스위스폿에 맞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골프는 그린과 그 주변의 쇼트게임에서 스코어가 갈린다. 퍼팅에선 특히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주식 투자도 스위스폿을 맞춰 좋은 종목을 골라 수익이 나고 있더라도 투자 심리를 잘 관리해야 된다. 사람이 어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하던가 오히려 감정적이죠. 논리와 합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요인이 투자 성과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포와 탐욕의 외줄타기를 늘 투자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죠. 골프를 할수록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주식 투자도 그렇다. 과거 성과가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언제든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의 투자 수익이 결코 앞으로의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이 손실이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손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늘 매매가 아니라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단기 스윙, 중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 기업과의 동행,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적나라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 증권면, 신문, 언론사나 미디어나 경제방송에 보게 되면 신문에는 증권면, 여기 증권면에 이슈가 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최근에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최근 증시의 이슈가 무엇인지, 유행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시황과 수급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경제방송에서는 오늘장 매매 전략, 내일장 전략, 오늘 장 종료, 수급에 대한과 시황 정리, 수급 이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 이래요. 그 이유가 빠르고 재밌고 맛있죠. 그쵸? 그리고 언론사나 특히 경제방송 같은 데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매매가 일어나야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수익이 많아지고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하다가 그거 인생 주식 파멸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번 성공해도 한두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슈퍼개미도 100억대 200억대 슈퍼개미도 자기 욕심을 통제 못하면 순식간에 빚쟁이로 전락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식 시장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구하는 게 10년 동안 1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10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10배. 이게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파괴력을 가졌냐 하면 10년 뒤에 10배라고 한다면 제가 98년도에 대학을 좀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동구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9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7억 8억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적게는 4억 요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한 15억 플러스 알파더라고요. 결국 3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났어요. 20년 동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등 기업이나 그 산업의 1등 기업에 투자하면 10년 동안 10배 수익이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년에 10배 지지 않고 그 다음 10년에 10배라고 한다면 20년 동안 100배가 나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하면 100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천만 원을 투자하면 50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억을 투자하고 4억을 투자하면 200억에서 400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지금 200억에서 400억이라고 한다면 저는 돈으로부터 독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10년 뒤에 단기나 스윙 중기를 해서 또는 장기하고 단기 섞어가지고 이거 해서 10년 뒤에 내가 10배 이상 낼 자신이 있다. 그럼 그거 하세요. 그게 맞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구루가 대부분의 슈퍼개미가 또는 주식 투자로 성공했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왜 단기나 스윙 중기를 잘 안 하실까요? 거의 안 하죠. 할 줄 몰라서 안 할까요? 아니요.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가끔 0.00001% 투자로 단기로 중기로 스윙으로 성공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 또한 결국은 투자 금액이 커지면 투자로 돌아서야 돼요. 매매하게 되면 내가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금액이 커지면 결국은 묻어두는 투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를 하시다 보면 보통 매매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럼 매매란 말이 95%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5%가 안 되는 거죠. 5%가 뭡니까? 3% 미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매매는 사실 차트를 보고 수급을 보고 분봉을 보고 호가창을 보는 게 매매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장이 끝나고 나면 내일 들어갈 종목을 막 뽑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매수 타이밍 들어오면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 들어보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분봉에 따라서 막 매매하거든요. 그 호가창에 보여있는 매물대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따라서 하는데 인간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배우시고 그게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단기나 중기를 섞어서 한다. 이게 완전히 통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단기나 중기로 계속 돈을 벌게 되면 결국 장기로 묵혀둔 것까지 빼서 거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제가 가능하시면 하세요. 허나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공존해서 버핏이 단기나 스윙 하지 않죠. 업황 투자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업황 투자는 준비가 돼서 묻어둬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2년 가까이 묻어둘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하셔도 됩니다. 저는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10년의 큰 그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진행되어야 돼요. 이게 투자입니다. 현대차의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현대차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각 산업별 1등 기업, 중무장대 산업의 1등 기업의 장기 그림을 그려보시면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우리 셀트리온에 적용시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해 볼게요. 현대차가 1985년도에 2,890원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 9년도에 고점권을 찍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고점을 못 돌파했어요. 허나 30년 동안 100배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게 돼요. 100배 수익률을 보이게 되는데 현대차의 성장은 폭발적인 성장률은 1980년도 이때도 있었고요. 크게 큰 랠리가 있긴 하는데 한 2번의 랠리를 한번 참고해 볼게요. 그 전에도 랠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포니부터 해서 엄청난 스쿠프부터 해서 랠리를 보이게 되거든요. 글로벌 현대차, 현다이 하면서 되게 랠리를 보였었는데, 올림픽 때도 1990년대, 80년대, 2000년대부터 무려 저점이 만원대부터 볼게요. 만원대부터 2004년도, 5년도에 10만원 가까이 찍어요. 고점을 찍어요. 10배에 가까운 랠리를 보이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3만원대의 저점을 보이게 됩니다. 35,000원대부터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차화정 랠리. 중국이 그때 전세계에 소비재와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세상의 중심으로 나서게 되죠. 차화정 랠리의 중심에 있었던 현대차가 이때 고점을 30만원 근처까지 찍게 되죠. 그래서 10배의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쵸? 이때가 저는 현대차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90년대와 2000년대, 물론 그 이전에도 성장을 폭발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두세 번에 가까운 랠리 속에서 1등 기업의 산업군에 있는 자동차 산업군의 1등 기업에 투자하게 됐을 때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리 10년 동안 정체를 보이게 됩니다. 역성장을 해요. 내리 역성장 10년간 아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년 뒤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기대감, 실적은 아직 안 지켰어요. 폭발적인 성장을 못합니다. 현대차 매출액이 100조예요. 30% 성장하려면 130조 돼야 됩니다.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반영돼서 지금 고점권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전성기는 지금 30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봐왔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장기 월봉 차트예요. 현대차랑 똑같이 생겼죠? 왜? 현대차의 1등 부품주니까. 결국 완성이랑 완성업체랑 소재 부품 장비는 큰 그림에서 같이 갑니다. 얘는 눈에 한눈에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저점권이 1999년도에 1719원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2008년, 9년도, 10년도 엄청난 랠리 고점이 41만 6,500원. 저점과 고점의 차이가 250배, 300배가 조금 안 돼요. 그쵸? 저는 이런 모습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직도 10년 동안 내리 박살나고 고점을 못 뚫었어요. 현대모비스는요. 그쵸? 그래서 이 랠리가 엄청나게 보이시죠? 1등 산업에, 자동차 부품의 1등 산업에 장기 투자한다면 큰 그림에서 250배에서 300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10년 동안 투자했다고 한다고 그에서 10배의 투자 수익률을 찾아낼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찾아서 묻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본래 가치보다 싸질 때 훌륭한 주식이 됩니다. 훌륭한 기업이 항상 훌륭한 주식이 아니라 그 기업이 본래 가치보다 싸질 때 좋은 주식이 됩니다. 지금의 셀트리온처럼. 한국조선해양의 월봉을 볼까요? 한국조선해양, 구현대중공업, 한국조선업의 역사이자 조선업의 1등 기업이자 한국제조업과 중구당대 산업의 또한 역사를 할 수 있겠죠. 구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기술은 있는데 유럽의 선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돈이 없다, 기술은 있는데 니네가 돈을 좀 대주면 배를 싸게 제공해 줄게. 지금 배값이 비싸지 않냐. 그쵸? 이거를 셀트리온의 모토에 적용시켜서 셀트리온 서 회장님이 바이오 시밀러 개발비가 3천억 4천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개발비가 없으니까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리슈엘링을 해서 결국은 공동 개발을 했던 형태를 취해서 우리 셀트리온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 조선업의 중구장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조선업의 역사를 한국조선해양을 보게 되면 저가가 12,000원이었어요. 1990년대 초에서 2000년 7년도에 10년 안에 10년 안에 50만원을 찍게 됩니다. 대략 50배 플러스 마이너스의 알파를 보이게 되죠. 저는 이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내리 10년 동안 지금 박살나 있어요. 실적이 박살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운 운임이 엄청나게 비싸졌잖아요. HMM 조금 이따 같이 볼 겁니다. 배가 딸리니까 배를 지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죠. 조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업황이 좀 돌아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업황 투자는 1년 전에 준비가 돼 있거나 6개월 전에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투자는 가능해요. 근데 매우 장기간 동향 가기는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 산업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후장대 산업의 1등 기업에 20년 전에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전에 투자가 정리가 되고 지금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가 없죠. 한국 GDP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 상장기업들, 한국 전체 기업들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다 포함해서 삼성전자가 기업의 이익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정말 실로 막대하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진짜 명확하게 산업 1등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보입니다. 저점이 115원에서 고점이 96,800원, 무려 95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1등 산업에 저는 투자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노이즈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10배 수익률을 1등 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은 도착하리라 봅니다. 포스코를 한번 보고 갈까요? 한국 제조업, 중구장대 산업에서 포항제철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아쉽죠. 서운해하죠. 이 포항제철 대단하죠. 이 철광석을 수입해 와서 부글부글 끓는 용광로에서 그죠, 선철을 만들어 내 가지고 다시 전기로 해서 후판과 열연 광판과 냉연 광판을 만들어 내서 다시 거기서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쭉 냉장고가 만들어지고 철판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쵸,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에서 정말 대단했죠. 얘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2007년도 8년도를 기준으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게 되다가 2008년도 기준으로 중국이 들어오고 나서 그대로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중구장대 산업에 투자하는 1등 기업에서는 20년 전에 투자가 진행되어서 20년 이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진행이 되어서 10년 전에 투자가 정리되는 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였습니다. 1등 산업에 10년 이상 동행하는 것, 그쵸?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상승은 업황의 돌아섬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플레이션과 철광석, 중국의 구조조정, 철광업체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철광석의 가격의 상승,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업황이 돌아나는 것을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대략 뭐 한 2000년, 1998년에 한 3만원, 4만원대부터 고점이 한 76만 5천원, 대략 한 10년 동안 20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물론 이전에도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때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그쵸? 명확하겠죠? 눈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차트를 보고 갈까요? 주가는 8,000원, 2008년도에 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고점이 최근에 40만원 근방으로 5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였었어요. 실적은 1000억대, 800억대에서 지금까지 18배에서 20배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은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왜? 이제 매출액이 1.8조이다.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바이오, 중구장대 산업을 제가 아까 쭉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세 가지로 변신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헬스케어 산업, 그중 1등 바이오 기업인 우리 셀트리온. 두 번째, 전기차의 변화가 오고 있고 자동차의 물류의 혁명과 패러다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4차 산업은 연결과 융합, 믹스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혁명,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4차 산업은 인공지능 혁명과 블록체인 혁명, 두 가지 혁명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조금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등 헬스케어 산업,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희망 회로가 아니라, 희망이 없는 주식을 뭐 하려고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희망입니까? 지금보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에 앞으로 본질적으로 10년 가까이, 10년 그 안에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라고 동행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디게 가면 어떻습니까? 인생에서는 1, 2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주식 투자만 들어오면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당연히 이해는 가요. 다른 놈들은 가는데 나는 못 가니까. 하지만 시차를 두고 반드시 실적이 성장하는 놈은 동행합니다. 내면적인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주식 투자가 절박하면은 지게 돼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참 비슷하거든요. 이게 막 절실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돈이 밀려난다고요. 밀쳐내게 된다고요. 절박하면 절실할수록 그거에 집중하게 되고 자꾸 본전 심리가 생기고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럴수록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비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 그게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막 그 사람만 쳐다보면 그 사람이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빼고 한 발짝 물러나게 되면 더 나한테 다가온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업에 충실하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본업에, 내 사업에, 또는 내가 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 사업자에 집중하게 되면 걔는 오히려 집착해도 되고 힘이 많이 들어가도 돼요. 절박하고 절실하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데, 투자는 내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나 여자친구건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힘을 빼고 회사의 명확한 본질 가치를 보고 장기간 동행하는 거, 그쵸? 이게 기업에 투자하는 저는 본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종목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시를 보고 있다 보면 막 움직이니까. 그리고 이 자본주의라는 모든 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비교하다가 끝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너는 무슨 아파트 사니? 너는 어디 사니?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그리고 뭐 너는 무슨 옷 입니? 너는 무슨 차 타니? 너는 주식투자에서 얼마 벌었니? 나는 이만큼 손해 벌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발전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실 누구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괴리가 나는 시간이 큰 그림에서 보면, 10년의 그림에서 본다고 한다면,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한다면 괴리가 나는 부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내 회사가, 내가 투자한 기업이 올바르게 길을 걸어가고 있냐, 그 부분만 캐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면서도 어렵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귀에 꽂히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세 가지 주체가 있죠. 외국인 투자자, 그죠?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체를 제가 한번 포커판에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엄밀히 말하면 얘는 타짜죠. 타짜예요. 맞습니다. 자금력이나 정보력이나 응징력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이 부분에 의견을 다신 분들은 없겠죠. 자, 기관도 대단하죠. 탁월하죠. 얘네도 자금력이나 정보력이 탁월하죠. 응징력도.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안 돼. 그래서 그냥 브로커 정도라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타짜도 있겠지만 브로커 정도로. 개인은 뭐냐? 늘 개인은 호구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팩트예요. 얘네 호주머니를 외국인들이, 주로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털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시장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투자, 기업과의 장기간 동행, 큰 그림에서 10년을 기준으로 1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시간이 좀 땡겨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큰 그림에서 저는 기업과 장기 동행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 투자의 시간 속에서 평생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진행하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에서 원리를 알려드리고 진리와 본질과 이치를 알려드리는 방송이 바로 이 방송입니다. 해운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구현대상선 HMM을 보자고요. 원래 한진해운이 1등이었는데 파산이 났으니까, 그쵸? 그래서 대충 2000년대에 보면 저점권이 얘가 만원대, 8000원대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9000원, 8000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고점이 2007년도 8년도, 그쵸? 34만 1000원을 찍습니다. 결국 얘의 전성기는 2000년대에서 1990년대 2000년대에서 2006년 7년 8년 이때예요. 20년 전, 그리고 10년 전에 얘도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34만 1000원, 이때도 30배가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내리 박살나고 얘도 지금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죠.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서 이제 운임이 엄청나게 돌아서게 되면서 턴 어라운드가 나게 되면서 이제 45,400원, 얘도 업황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장기적으로 동행은 아니다. 1등 기업에 오랫동안 장기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1등 산업에 1등 기업에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증명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HMM의 투자의 전성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였겠죠. 이 10년간의 과정 동안 30배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보이게 됩니다. 저점과 고점에. 제가 며칠 전에 미용실에 갔었는데요. 제 뒤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비트코인이 한 몇십만 원 정도 했던 것 같다. 근데 와, 지금 7천만 원까지 갔다가 4천만 원 되어 있는 거 보고 대단한 것 같긴 한데, 너무 사람들이 그걸 도박처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광풍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비트코인의 장기 주봉 차트예요.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2018년도에 한 100만원대에서 2600만원, 700만원대까지 가요. 그죠? 대단했죠? 그리고 무려 계속된 하락, 몇 년간의 계속된 하락으로 300만원대, 350만원인가 300만원대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1600만원대까지 가요. 그랬다가 다시 500만원대까지 빠집니다. 2020년도 3월에. 그리고 7천만원, 그리고 최근에 다시 4천만원 반토막 나 있어요. 그죠?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의 투자 큰 흐름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먼저 결론만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의 하방을, 비트코인에 만약에 저를 투자를 결정한다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투자하시라고요. 10년 이상. 왜? 이 투자의 큰 그림은, 위로는 저는 10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확답할 수는 없어요. 얘는 가치를 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의 모멘텀은 따로 있어요. 미국 중앙은행과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통화 확장 정책을 펼쳐야 돼요. 통화와 재정 정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따 언급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저는 위로 고점이 10억을 언젠가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내가 산 기준점으로 해서 얘는 바닥이 70에서 80%도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용실을 갔었는데요. 제 뒤에 앉아 계시는 분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자기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몇십만원대, 뭐 100만원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7천만원, 한국에서 7천만원까지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4천만원대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샀으면 참 하나 안타까움이 있다, 아쉽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좀 하는 걸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 너무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빚까지 내서 하는 거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비트코인의 장기 주봉 차트예요. 얘가 2015년도 요 근방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미만 그 가격대에서 대략적으로 2018년도에 2600만원 정도를 찍어요. 고점을요. 대단하죠? 그리고 2019년도 지나서 300만원대까지 떨어집니다. 그쵸? 80, 90% 가까운 하락을 보이게 돼요. 이때 미국의 금리 인상 사회와 시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9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게 되거든요. 견딜 수 있을까요? 그냥 죽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다시 300만원대에서 1600만원대까지 상승을 해요. 그리고 500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 유가의 폭락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먼저 같이 떨어지게 돼요. 유가와 같이. 그리고 500만원 찍고 7천만원대까지 그대로. 그리고 다시 최근에 4천만원대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비트코인을 말씀드리는 게 한 10년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저는 10년 뒤에 10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이 제도의 그 회계상 가치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10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윗방향은. 근데 아랫방향은 70에서 80% 마이너스도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과거 존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매우 드물게. 다 죽었다고 보면 되고, 위로는 10억이 열려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묻어둘 자신이 있다면, 이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있으시긴 하겠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 기본적으로 연준, 미국 중앙은행 달러예요. 달러와 유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제가 경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텐데, 달러, 유로, 엔, 파운드가 계속해서 자금을 찍어대고 있고 계속 저금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모멘텀이자 계속되는 성장성과 가치는 결국 중앙은행이나 그 중앙은행의 화폐 가치에 대한 훼손, 여기 있는 거예요. 모멘텀은 진짜 중요한 있는. 그리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에 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겠죠.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해서 33% 정도 빠졌어요. 그죠? 하락폭이 현재 제가 윗방향은 항상 열려있다 그랬더. 열려있다, 최소 300에서 500% 그 이상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점은 33%.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우리는 멘탈이 털렸습니다. 그죠?
때로는 다른 사람 종목과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서 지루하고, 그쵸? 답답하고 열받고 화나고 공매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부조리함과 여러가지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비트코인보다는 변동성이 훨씬 더 적다, 압도적으로 적고 윗방향도 열려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게 동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10억이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면 돼요. 진짜 서로 계좌가 60으로 70에서 반토막 이상 완전히 개박살나도 나는 10억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럼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을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자산 대상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트코인 말고 셀트리온, 지금도 앞으로 셀트리온이 지금부터 3배에서 시가총액이 5배 이상 간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 마이너스 33%는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다, 이 말씀. 셀트리온이 실적이 성장하고 주가가 3배에서 5배 이상 간다는 확신이, 강력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핵심이에요. 반드시 갑니다. 그만큼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비트코인을 보면, 자,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죠? 달려들었고, 이때 엄청나게 80에서 90% 폭락할 때 도박이다, 미쳤다, 그죠? 아, 이걸 왜 하냐, 막 그런 말 들었죠? 이거 완전히 뻥튀기고 사기다. 그리고 언제 그래라는 듯이 다시 한번 8천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그리고 4천만원대에 있습니다. 이제 억을 바라볼 수 있다가 빠지게 됐다는 거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비트코인이 도박이다. 투자를 장기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투자 대상을 가지고 도박을 하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채권이 됐건 원자재가 됐건 그 무엇이 되든 간에 투자 자산 대상을 가지고 그게 땅이더라도 그걸 가지고 도박을 한다면 걔는 결국 도박이 되는 겁니다. 도박 어떻게 되죠? 도박 한 번 하면 이길 수 있죠. 2번, 3번도 이길 수 있죠. 근데 홀짝 계속 길게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지게 되어 있는 게임이 바로 그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은 투자하기에 변동성이 좀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이 투자 대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변동성을 견뎌낼 자신 있고 윗방향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묻어두면 됩니다. 묻어두고 덮어두고 안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비트코인의 모멘텀이니까. 그 이후 미국이 직전 금리 상단이 2.5%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 올려봐야 2.5%가 안 될 거예요. 2007년도 6년도에 5%, 2017년도 18년도에 2.5%, 지금은 금리 상단이 올려봐야 몇 프로일까요? 그쵸? 앞으로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긴축하면서 계속 장기간, 앞으로 테이퍼링 이슈가 1, 2년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간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 이유를 또 다음번에 경제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지고 너무 방송 용량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덧붙여서 앞으로 틈틈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아시겠죠? 셀트리온은 기업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0년에 1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그 다음 10년에 1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200배 20년 동안, 결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 가능한 숫자. 훌륭한 기업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훈련을 반복하며 기업과 동행하는 훈련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주식 투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